네, 어제 태풍 소식 전하느라 하루 건너뛰었는데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권 기자, 네. 최근 결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네.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 얼굴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된다고요? 네, 지금까지는 뭐 얼굴로 해결한다고 하면은 동네 단골 가게에서 사장님이 얼굴 보고 어쩌다 외상도 한번 주고 네. 이런 거였는데요. 말하자면 그 얼굴로 외상을 주는 게 아예 IT와 결합한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결제법이 곧 나옵니다. 보시는 곳은 중국의 한 식당입니다. 식당 입구의 카메라에서 미리 이 식당 시스템에 등록해 놓은 얼굴을 인식시키면요. 네. 결제가 끝납니다. 말 그대로 지갑도, 카드도, 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쓰는 휴대폰조차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. 빈손으로, 맨몸으로 그냥 가도 되는 겁니다. 사실 전자결제가 빠르게 확산한 중국에서는 이미 4년 전에 알리바바가 처음 소개했던 안면 인식 결제, 페이스페이 시스템입니다. 실제로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여기저기서 이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얼굴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매장에서 올해 출시됩니다. 자, 편하긴 할 것 같은데요. 네,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들거든요. 좀 그렇죠. 영화 같은 얘기들이 먼저 좀 떠오르긴 합니다. 굉장히 돈이 많은 걸로 유명한, 말하자면 재벌 누구누구를 좀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큰 돈을 쓰고 도망간다든가 감쪽같이 변장을 한다든가 반대로는 그럼 나 다이어트 좀 급하게 하면 돈도 못 내는 거야? 라든가 다양한 우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네.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. 그런 오류나 오차에 대한 우려가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되겠습니다.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얼굴 결제 시스템을 준비해온 신한카드가 정부로부터 이제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하는 시범 허가를 받았습니다. 3D 카메라로 눈 사이의 거리, 뼈가 튀어나온 정도, 턱과 코의 각도, 이런 내 얼굴에 바뀌기 힘든 정보들을 세세하게 추출해서 인증센터에 등록을 하는 방식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말하자면 내 얼굴 그 자체가 공인인증서가 되는 거죠.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서 나는 돈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. 우리나라도 금융 규제가 촘촘한 편입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 급변하는 기술의 속도를 시장이 한참 못 따라갑니다. 그래서 뭘 개발해봤자 시장에 적용을 못 해보다 보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정부가 상당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서비스들을 일단 출시해볼 수 있는 샌드박스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허가를 받아서 이 페이스페이가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. 네. 당장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내 가맹점들에서 다음 달쯤에 먼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. 네. 다른 얘기도 하나 더 해보죠. 네. 앞으로 대기업이 서점을 내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린다고요? 네, 오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보시는 분들께 좀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새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네. 이거는 앞서의 얼굴 인식 결제와는 반대로 일종의 새로운 규제입니다.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대기업이 새로 서점업에 진출하거나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는 걸 제한합니다. 교보문고 같은 큰 서점들에도 적용되는 겁니다. 정부가 지난해 말에 생계형 적합 업종이란 걸 두기로 결정을 하고요. 이런 업종에서는 대기업의 확장을 막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동안 논의에서 처음으로 나온 생계형 적합 업종 1호가 바로 서점업입니다. 서점은 전체 90% 정도가 소규모 가게고 평균 매출이 연간 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. 그리고 큰 서점이 들어서면 주변의 작은 서점들 매출이 금방 줄어드는 게 확인이 돼서 이렇게 대기업 출점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예를 들어서 대형 서점은 앞으로 5년 동안 신규 점포를 1년에 1개 넘게는 못 냅니다. 네. 그리고 새 점포를 내더라도 첫 3년 동안은 초중고 참고서는 팔면 안 됩니다. 참고서가 있어야 손님이 유입되는 게 크다는 점을 본 겁니다. 또 중견 출판사들이 운영하는 서점 같은 곳들이 요즘에 있잖아요. 네. 이런 데는 신규 점포 수에 제한은 없지만 역시 3년 동안 새 서점에서 참고서를 팔 수 없습니다. 단, 책을 팔긴 하는데 카페 같은 다른 거의 비중이 50% 이상이면서 면적이 1,000제곱미터 미만이다. 그러면 서점으로 보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. 네.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네요. 네. 잘 들었습니다.